정말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박민쿠님께서 이승민 대표님께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진동 칫솔과 차별화되는 블루레오만의 특장점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석션 기능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데 이승민 대표님께서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동 흡입 칫솔이라는 G백이라는 모델은 세계 최초로 이제 흡입 기능을 전동 칫솔에 넣은 거죠. 이를테면 다이슨 청소기랑 필립스 전동 칫솔이랑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나를 위한 칫솔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양치질을 해주는 컨셉의 첫 전동 칫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부스를 내면 가장 많이 또 찾아오는 게 필립스기도 하고요. 뭐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축적된 품질 관리 능력 혹은 가격 경쟁력 등등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뭐 S 라인업이라든지 A 라인업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갖췄어요.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 4분기부터 연달아 제품을 쫙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정말 칼을 갈아서 지금 화면에 있는 A100이라는 제품은 34,800원인데 네. 시중에 이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은 없거든요. 정말 저희가 칼을 갈아서 만들었고 네. 지금 12월 20일에 이번 달 20일에 나오는 그 S150이라는 모델은 CJ 홈쇼핑 쇼호스트도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제품이 나오냐고 몇 번씩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품질로 저희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또 고양이 칫솔도 저희가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오픈이 됐는데 고양이를 위한 칫솔까지도 저희가 넘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겠네요. 이 블루레오의 특장점에 대해서 또 대표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은 이홍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창업대회를 나가기 위해 제품을 만들 때 공장과 컨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컨택해야 하는데 두 제품들은 어떤 공장을 컨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손호정 대표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공장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각 분야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은 이 제품을 했던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제품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조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이승민 대표님은 좀 어떠셨어요? 공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사실 공장과의 어떤 인연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뭐 사무실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발로 좀 띄워줘야 내가 직접 알아야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아까 전에 해주셨던 그 질문의 취지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신분에서 찾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내가 공장 관계자가 답변해 주는 게 비즈니스가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어떻게 그냥 무성의한 답변 응대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 학생 창업자들에게는 어쩌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단순히 공모전에 내려고 만 온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돼서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지면 사장님과 내가 같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고 그 진정성을 읽으셔야만이 친절한 응대를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창업자분을 알아보는 것도 공장주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주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인데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제품의 경쟁력이거든요. 이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어떠세요?
저는 사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될 수 있으면 소비를 많이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내가 정말 살 건가?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이걸 얼마면 살까? 그거를 가지고 많이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주변에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하다못해 강남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붙들고 물어보면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시겠냐? 얼마면 사실 생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가격을 놓고 소비자를 걷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은 절대 맞추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가격에서 내가 제조를 했을 때 이렇게 매출이나 아니면 제조 단가나 그런 것들을 빼고 났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기능을 모두 넣고 싶지만 그게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격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빼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추려가면서 가격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민 대표님은 어떠세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방금 해주셨어요. 네. 결론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내가 출시할 가격이어야 경쟁력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아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전동 칫솔이라는 제품은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차별화를 두기 어려우셨을 텐데 양치질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을 개발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영감을 얻으셨다고도 하는데 이를 또 구체화하면서 또 일어났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니즈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분들, 장애인 당사자분들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공모전을 통해서 구체화를 했어요. 사실 경진대를 처음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이제 디자인과 친구를 만나서 저는 컴퓨터로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미대 다니 친구한테 내 생각을 좀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해서 처음에 1단계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청계천에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거죠. 칫솔대에다가 모터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걸 가지고 경진대에 나갔는데 상을 타게 된 거예요. 네네. 그 경진대 상금을 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정말 좀 볼품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제품을 만들고 또 그걸로 또 상을 타서 또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디벨롭을 해 나갔더니 완제품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그러했고 처음에 정말 쉽지 않았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유대식님의 질문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정부나 대학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손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 특허랑 관련된 거는 특히나 정부에서도 많은 좋은 특허들을 이렇게 취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허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을 할 때도 제가 어떤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관련 사업이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시면 창업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많은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선물을 지금 질문을 통해서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이홍은님, 김성만님, 이주은님, 유대식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댓글창으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택을 통해서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메일 주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관계자가 컨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은님, 김성만님, 이주은님, 유대식님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자, 5분께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은 한 분 남으셨거든요. 두 대표님께서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면 좋을까요? 질문이 잘 보이시나요? 선택하시는 네. 아니 뭐 글이 너무 많아서
질문창을 좀 띄워주시면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네. 이제 특허를 해외까지 다 내는데 총 얼마가 드냐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네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특허 출원할 때 대한변리사회에서 하는 무료 변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리사분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허법이 소속되어 있는 특허법이 주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뭐 변호사들도 있고 변리사분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 회사를 네네. 설립하고 국내 출원 그리고 PCT 국제 출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다 출원하고 등록까지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하나당 저희는 5천만 원을 봅니다. S급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럼 특허가 거의 100개 가까이. 근데 이제 전부 다 등록이 된 건 아니고 네. 저희가 2016년에 출원한 특허가 이제서야 유럽에서 등록이 됐어요. 오. 그래서 특허를 한국에서 출원을 할 때부터 네. 어떻게 보면 유럽, 미국, 일본, 중국까지 전부 다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등록증까지 받는 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년은 걸린다. 길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은 5천만 원이 들고 그게 끝이 아니라 특허세를 앞으로 20년 동안 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무한히 돈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홍은님, 김성만님, 이주님, 유대식님의 질문 저희가 너무 유익하게 답변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네 분께서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 방송 참여해주고 계시는 댓글창을 통해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백종우님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 사업을 하다가 해당 아이템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 조금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댓글창을. 네. 해당 아이템으로 지속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템을 변경하는 시기 언제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백종우님께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돌리기에 우회하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안 해본 게 아닌가 지금 내가 너무 미리 겁먹고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혼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거야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회사의 대표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봤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피봇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 아이템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고민해봤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좀 피봇을 하셨을 때 그때 가장 좀 너무 늦긴 했다라고 느끼셨던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도달해서야 좀 피봇을 한 경험도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의 질문, 투자자분들의 향후 어떤 비전을 묻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제품 단일 제품이었는데 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좀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였어요. 그게 저희는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을 때여서 이미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거를 판매하고 있고 근데 더 많은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S100, S150 이 제품 A100 그리고 고양이 칫솔, 요문 양솔 이런 것들을 라인업을 쫙 갖추게 됐고 준비는 3년 차부터 했지만 네. 지금 이제 5년 차니까 출시가 또 2년이 걸린 거죠. 출시까지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4년 차 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분과 함께하는 Q&A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백종훈님의 질문까지 저희가 받아봤으니까요. 백종훈님, 이홍은님, 김성만님, 이주님, 유대식님께서는 댓글창을 통해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 소감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추첨해서 에어팟 프로 드리니까요. 12월 7일 오후 3시 창업 유망팀 300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발표 당첨자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창업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창업도 스포츠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 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거를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과정들을 창업 과정에서도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만이 내가 실전에 있었을 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고, 그다음 이 대회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번에 실패했다고 또 다시 연습해야 되니까 저는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승민 대표님은요? 저는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닌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고 안 될 것 같았지만 되고 또 될 것 같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노력, 발로 뛰는 것,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안 되더라도 재도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의미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답변이 굉장히 좀 상이하네요. 스포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손 대표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창업융합팀 3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것이었고, 저도 여기서 선배 창업자들을 보면서 배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대표님 소감 어떠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오늘 너무 험난했어요. 네, 전철역 투정거장인데 50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차를 버리고 왔습니다, 사실. 사거리에서 직원한테 차를 넘기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왔는데 저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견학이나 선배 창업가들에게 찾아가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 역시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게 있는 만큼 저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 코가 석자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릴 뿐이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